안녕하세요. 호우타로입니다.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는 요즘입니다.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에 나와 함께 보낼 인연은 누구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은 인연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드 뽑아봤습니다. 끌리는 카드 한 장만 골라주세요. 잠시 뒤 이미지, 원석을 보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더보기 댓글에 기재된 시간대에 클릭하셔서 바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보라색 하트 골라주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과 함께할 상대방은 누구인지, 12월 연애 흐름은 어떤지 자세하게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카드 조합을 봤을 때 재회의 기운이 강하다, 이 느낌이 가장 직감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인물이 뉴페이스인지 굿페이스인지를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다시 만나는 인연을 뜻하기 때문에 구남친, 구여친, 예전에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썸의 상대방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만약 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과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들을 살펴보면 우선 3번 이 컵 카드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여요. 컵 3번과 6번 이 완드 카드가 동시에 나온 걸 봤을 때는 가장 직관적으로 든 생각이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느낌 같아요. 그동안 못 본 친구들과 만나면서 근황을 공유하는 느낌, 다가오는 연말 분위기를 즐기면서 주변 사람들과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이고, 완드 6번 카드가 컵 3번이랑 같이 떠서 축하를 받거나
지인들에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모임에 참석하는 느낌. 약간 결혼식 참석하는 느낌도 드는데 결론은 좋은 감정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친구들, 동료들과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 속마음에서는 약간 연애보다는 내가 내년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꼼꼼히 계획하고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한 노선을 재정립하는 등 연말에 다들 다음의 목표 같은 거 세우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카드 조합들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드는 느낌은 내가 지금 연애를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여러분에게 12월 달에 확실히 연애운이 들어왔다고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의 12월 연애 흐름에 대한 카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12월 연애 흐름에 대한 카드를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구남친, 구여친, 구썸남, 구썸녀인 경우에는 식었던 감정들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서로 만나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친구 혹은 알고 지냈던 상대가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는 발상의 전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주어지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가올 인물의 특징들 살펴볼게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상대의 외모로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서 2번 완드, 양자리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랑 점성학 두 개를 묶어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이 완드와 양자리 이 두 개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남녀 공통으로 생기 넘치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외모를 가졌다고 보여요. 안색이 밝고 쾌활한 기운이 감도는 눈동자를 가진 게 특징인데 각진 외모를 가진 인물로도 많이 해석이 돼요. 사각도는 각진 턱선, 뾰족한 코, 얼굴에 특징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눈매가 날카롭거나 등등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 있고요. 헤어스타일은 밝은 색상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고 햇빛에 그을린 섹시한 느낌을 주는 피부를 가진 인물들이 많아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어둡고 약간 붉은색을 선호하는 인물로 예상이 됩니다. 성격을 생각하고 뽑은 자리에 이 절제 카드, 그리고 점성학으로는 사수자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절제 카드와 사수자리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상냥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성격이다. 참을성과 인내심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인물인데요. 절제 카드를 성격으로 가지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한결같이 꾸준한 면을 가진 인물인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진솔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정직과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만 내성적이면서도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라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인물로 보여요. 12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인물에게 어떤 점에서 여러분이 설렘을 느끼는지, 호감을 느끼는지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 이번 이하우스 카드가 떴어요. 이번 이하우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가치는 바로 자존감이라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높은 자존감에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으로 보여요. 특히 절제 카드와 사수자리가 성격으로 나오는 경우 상대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면이 있으니 당연히 자존감이 낮다고 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만 내성적인 것과 자존감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자존감인데 상대방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분으로 보여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수록 이 사람 내면은 정말 탄탄하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면을 보고 호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설렘, 호감을 느끼는지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서 3번 하우스 지성의 집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언어를 뜻해요. 특히 의사소통의 능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매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상대방은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여러분의 카드를 봤을 때 성격이 정반대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모임에서 리더 혹은 MC처럼 진행하고
주도하는 쪽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상대방은 나에게 부족한 면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호감, 설렘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12월 여러분의 연애적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1, 2, 3주차로 흐름을 나눠봤고요. 먼저 12월 1주차에 이 메이저 카드인 타워 카드가 떴어요. 이 타워 카드 그림을 보면 이 번개가 건물을 내려치는 모습인데요. 이 번개는 외부에서 개입하는 수명적인 충격을 상징해서 카드는 하늘의 운이라고도 말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결론은 여러분에게 12월 1주차에 이 상대방을 달리 보게 되는 사건을 접하게 된다고 보여요. 타워 카드의 키워드 중에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가치관, 신념, 생각의 대격변, 변화라는 뜻도 갖고 있어서 제너럴 리딩이라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 관계가 멀어진 굿썸남, 썸녀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거나 관계가 멀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 누군가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잘못 혹은 성격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 부분을 고친 모습으로도 보여요. 아마 자존감에 관련된 키워드를 보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제 카드가 성격이신 분들이 말은 안 해도 내면의 상처가 많을 수 있어요. 혼자 그 문제를 껴안고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약간 위축되고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좀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자존감이 없고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면 실은 그 관계는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딛고 진정한 내면의 성숙을 하게 된 경우로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연인이 공무원 준비 중이었거나 학생이었거나 백수, 취준생이라서 경제적 문제로 헤어졌는데 공무원 합격, 대기업 취업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에게 어필하는 모습 등으로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지인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내가 저 친구를 그렇게 안 봤는데 반전 매력이 있네? 상대방으로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으로 보여요. 약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전환될 만한 강력하고 강렬한 충격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반하는 포인트가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연인 관계로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특히 상대방에게 절제 카드가 성격으로 나왔다는 건 이 카드는 자기관리 끝판왕 카드거든요. 조용하고 과묵하고 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격한 운동, 댄스, 건투를 하는 이런 반전 매력을 주는 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12월 1주차에 상대방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이후부터 크게 여러분의 연애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여요. 12월 2주차 흐름을 보면 9번 컵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만족, 준비된 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새롭게 다시 썸을 타면서 기존 감정을 주고받는 것에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는다. 연인으로 가는 순서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여요. 약간 고백을 하기까지의 준비 단계를 밟는 것으로 보여요. 12월 3주차에는 컵 2번 카드가 떠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 마지막에 서로의 감정을 깨닫고 고백해서 진정한 연인이 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12월 흐름을 보면 썸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서 결국 이어지는 운명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재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재회를 바라고 뽑은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좋은 결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12월 1, 2, 3주차 연애의 흐름에 대한 조언 살펴볼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으로 후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후퇴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두고 후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할 때입니다 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과 12월에 들어올 인물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카드예요. 특히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오히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둘의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혹은 둘이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깊은 사이가 된다는 카드인데 재회의 기운이 강하다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구남친, 구여친, 구썸남, 썸녀를 잘 아시는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여요. 이 관계를 이어갈 건지 포기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좋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좋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월 현재 여러분에게 이 12월 연애를 위한 조언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서 이 풍요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꽃을 피우고 있는 만큼, 그런 시기인 만큼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어라 라고 조언해주는 카드예요. 특히 연애운에서 여러분이 보다 넓은 시야와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에게 오는 기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 12월의 연애운을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이기 쉽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전에 여러분을 한번 스쳤던 인연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보다 더 깊은 편견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인에서 발전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패러다임을 깨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풍요라는 카드에서 감사한 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12월에 다가올 그 사람과의 연애 주파수를 위한 11월에 필요한 셀프케어는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뽑은 카드에서 감사 목록 작성하기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좋은 분위기, 운의 흐름, 이런 부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사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보고 그것들 안에 숨겨진 교훈을 찾기 위해 과거에 어려웠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감사를 실천하는 것만큼 좋은 감정 케어, 셀프 케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은 그 보답으로 감사한 감정을 받는다. 이렇게 긍정의 아름다움은 순환된다고 강조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감사 목록 작성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조언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카드들이 많아요. 아마 재회라는 운의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재회가 어려운 이유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이겠죠. 서로의 관계를 놓아버릴 정도로 지친 그 상황은 어쩌면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타로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이런 상황일 때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된다는 거. 끈질기게 매달려서 한번 답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정답입니다. 이 인연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해도 괜찮아요. 이 인연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친구 사이라 격없이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이 된다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뽑았으니 분명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운명은 모두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믿고 다독여 주시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연애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라색 하트를 골라주신 여러분, 네, 리딩 마칠게요. 2번 카드 노란색 하트를 골라주신 여러분, 리딩 시작해볼게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과 함께할 상대방은 누구인지, 로맨틱한 사건들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 특징을 살펴보면 메이저 스타 카드를 2장이나 가지고 오셨어요. 스타카드의 특징은 나의 이상형에 부합되는 인물에게 첫눈에 반하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을 짝사랑하거나 동경하고 있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인데요. 상대방 특징의 스타카드가 나왔어요.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예상되는 12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12월 연애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과 그 마인드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보여요. 그럼 카드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서 8번 칼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속마음에서 펜타클 왕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 두 개를 엮어서 우선 연애적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면 현재 마음에 담고 있는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펜타클의 왕카드에서 펜타클은 물질적인 의미가 가장 크지만 연애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펜타클이 짝사랑하는 대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연애할 수 없어. 연애하면 안 돼. 저 사람과 나는 연애는 안 될 거야. 등등 약간 여러분에게 놓인 상황이 연애를 할 수 없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상대방을 둘러싼 이 주변 환경에서 혹은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짝사랑하고 있는 상대방 카드로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완전히 연애에 대한 이 감정을 접을 수 있게 그냥 환경도 여건도 받쳐주지 않으면 포기가 쉬울 텐데 단념할 수 없게 하는 약간 주변 여건, 환경으로 인해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마치 아직 준비는 덜 되었지만 그래도 고백하거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이 조금 연애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은근히 보내고 있거나 그 사람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11월의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썸 단계까지는 내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카드 조합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 짝사랑하는 상대방의 말투 이런 태도에 1일 1비하고 계신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짝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왕이 펜타클을 들고 고민하는 것이 정말 물질에 대한 고민으로 본다면 경제적 이슈가 있어서 이성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약간 조금 그로기 상태로 보여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만 이 답답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뭐라도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포괄적으로 넓은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꽁꽁 묶게 만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대표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답답하고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다고 보여요. 다만 이런 여러분의 상황과는 다르게 12월 연애운 흐름은 드라마틱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물의 특징들 살펴볼게요. 먼저 외모로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서 9번 완드, 사수자리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랑 점성학으로도 두 가지 엮어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9번 완드 카드랑 사수자리를 엮어서 해석을 하면 사수자리의 인물은 웃는 모습이 인상 깊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환한 미소를 갖고 있고 밝은 큰 눈동자를 가진 인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얼굴형은 여성분이신 경우에는 둥근 달걀형에 가깝고 남성분이신 경우에는 날카로운 얼굴형을 가졌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 외모에 대한 속성이랑 성격에 대한 속성으로 이렇게 완드 카드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는 운동으로 다부진 몸매로 남녀 동일하게 육체적 피지컬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사수자리는 큰 키와 시원시원하게 뻗은 팔과 다리, 전반적으로 사수자리와 완두 두 개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외모는 약간 고상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으로는 이 7번 완드, 그리고 사자자리 카드가 떴어요.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모든 방면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보여요. 7번 완드랑 사자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자신감과 자부심이 아주 강한 인물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간대함과 배려를 가진 인물이에요. 대인배 같은 성격이고 사교성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인물인데요. 특히 연인에게는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서 애정 표현에 진심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고 반하게 되는 설렘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로 이 물고기 자리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반하게 된다 혹은 반했다라고도 보여요. 반대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이런 면에서 호감 느꼈다고 생각하는 카드에서 기울어가는 달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메타인지
즉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면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생각하는 모습은 실은 이 사자자리, 이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분한테는 다소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채워야 한다 라고 조언할 정도로 많이 부족하시거든요. 나에게 부족한 면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확 꽂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12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있을 연애적 사건을 12월 1주차, 2주차, 3주차로 나눠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1주차에 메이저 마법사 카드를 가져오셨어요. 이 카드는 연애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뜨는 카드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12월 1주차에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여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치고 나가셔야 돼요. 충분히 어필해도 되시거든요. 그런 흐름이 상승 기류를 타서 12월 2주차에 완드의 여왕 카드가 떴는데 여러분이 이 1주차에 제대로 탄력을 받은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특히 연하분에게 인기가 많은 연상의 여성, 남성분들을 뜻하기도 하고 특히 썸을 타게 되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고 보여요. 다른 물, 컵, 소드의 여왕 카드들과는 다르게 이 완드의 여왕 카드는 앞으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히 1주차에 매력 어필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 상승 기류를 12월 2주차에도 이어받는다고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3주차에 결론은 스타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를 보고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썸에서 한 단계 발전된 관계가 되는데 이 연인과의 사랑은 꿈꾸는 듯한 연애를 하게 된다는 뜻을 가진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12월에 드라마틱한 결말을 쟁취하게 된다고 보여요. 조금 답답한 현재 상황과 다르게 12월 연애운은 좋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운을 여러분이 쟁취하기 위해서는 조언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12월 연애 흐름에 대한 조언 카드로 당신의 연애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당신에게 로맨스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의 연애 성취 여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강력하게 말해주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혹은 짝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으로서 함께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그 모습이 12월에 반드시 이뤄진다는 카드의 강력한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운이 그쪽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에게 12월 연애운에 대한 조언 카드로 리더십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움츠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언 카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 12월에 그 기운을 받고 12월 1주차, 2주차에 당당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보여요. 이 카드에 나오는 별자리는 북극성인데요. 북극성은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기 위한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별자리예요. 그리고 별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북극성이다 라고 말해주는 카드예요. 12월 연애 흐름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북극성처럼 어두운 밤에 여행자들을 위한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처럼 리더로서의 역할을 통해 길을 인도해주면 그 길 끝에 나에게 이 로맨틱한 사랑을 전해줄 이 스타 카드의 인물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조언해주고 있는 만큼 다른 이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인물의 나침판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더 밝게 빛날 수 있어요. 이 연애 주파수를 올리기 위한 셀프케어는 무엇인가로 뽑은 카드에서 영화보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영화는 여러 방면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속 장면을 보고 관점의 전환, 인물들의 감정선, 그리고 영화가 주는 교훈을 통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힐링해보세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배운 교훈, 감정,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서 느끼는 진정한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연애운 상승에 좋은 셀프케어라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의 마음이에요. 카드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 사람의 연애운을 밀어주고 있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쪽을 향해 운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매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분명 12월 연애운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믿고 타로 카드의 힘을 믿고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리딩 마칠게요. 민트색 하트를 골라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과 함께할 상대방은 누구인지, 로맨틱한 사건들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생각하고 뽑은 카드들을 봤을 때 우선 연애적인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서 해석을 하면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신 걸로 보이세요. 에이스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에이스와 동전이 나와서 이 동전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뜻하기도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썸을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속마음에서도 이번 컵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 여건 혹은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계신 이 상대방 자리에 3번 칼카드가 나왔어요. 3번 칼카드가 타인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나 이미 실망한 상황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썸을 잘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어장관리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예시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그 관계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거나 이 관계를 끝내야 하나 이렇게 고려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은연중에 깨닫고 계시는 중이라고도 보여요. 결론은 제3자로 인해 감정이 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연애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은 모습으로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업체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분들은 개인적인 계약을 앞둔 모습으로도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금전적인 새로운 일에 대한 협력, 계약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보여요.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한 감정과 열정을 쏟아붓고 싶어하는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이 계약을 둘러싼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보여요. 갑자기 계약이 무산되거나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거든요.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겠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12월에 연애운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기운이 있는데 그 인물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인물에 대해 상세하게 리딩해볼게요. 먼저 상대방의 외모에 이 컵 5번 정갈 자리와 성격으로는 데빌, 염소 자리 카드를 가져오셨어요. 이 타로 카드는 점성학이랑 엮인 카드라 두 가지를 모두 다 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외모로 이 컵 5번 그리고 정갈 자리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남녀 공통적으로 치명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외모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윽하고 깊은 눈동자를 가졌고 섹시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진한 이목구비를 가진 인물로 보여요. 특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인물이라 비밀스러우면서도 약간 차분한, 진중한 느낌이 감도는 그런 외모를 가진 인물로 많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성격에서도 이 데빌, 염소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데빌의 가장 큰 특징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옴무파탈 혹은 판무파탈로 설명이 돼요.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인물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외모도 출중하지만 성격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현실적으로 냉철한 성격이라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야망이 큰 인물, 그리고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으로 많이 소개가 돼요. 성공에 대한 목표에 집중하고 전략을 잘 짜는 성격이에요. 감각이 조금 많이 발달된 사람이라서 특히 타인의 감각을 잘 캐치하는 이런 눈썰미가 빠른 사람이고 내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인드가 있는데 내 사람한테는 매우 아끼고 헌신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인물인가 새로운 인물인가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뽑은 카드에서 이 데스 죽음 카드까지 가져오셨어요. 확실하게 뉴페이스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정리되어야만 오는 그런 인물 혹은 여러분의 이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끝나면 찾아오는 인물로 보여요. 여러분이 이 인물에게 어떤 면에서 매력, 호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카드로 11하우스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공동체,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호감을 갖게 된다고 보여요. 이분 성격이 타인의 감정을 잘 캐치해서 센스 있게 대처하는 성격을 갖고 계신데 아마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시는 걸로 예상이 돼요. 반대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호감, 매력을 받게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달의 여신 루나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로마 신화에서는 이 달의 여신은 사랑과 관련이 많아요. 이 카드는 감정, 본능, 무의식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달의 여신 루나는 매력이 넘치는 인물로도 표현이 되는데 사랑과 로맨스를 관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깊게 빠진 모습으로 보이네요. 여러분의 12월 1주차, 2주차, 3주차 연애 흐름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들 살펴볼게요. 먼저 12월 1주차에는 이 5번 펜타클이 떴어요. 이 타로 카드는 빈곤을 많이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연애를 할 수 없을 때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오지만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보다는 동정하고 있거나 그저 사람으로서 잘해주는 의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오거든요. 1주차에는 여러분이 지금 심란하겠다고 보이고 금전적인 이슈로 본다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경험도 지식도 부족해서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특히 5번 펜타클을 갖고 있는 교회로 들어가서 이 추운 상황을 피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교회를 지나칠 정도로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주차까지는 연애운이나 금전적인 모습이 조금은 힘든 상황이겠다. 이렇게 보여요. 다만 12월 2주차에는 그런 기운이 반전될 정도로 좋은 운의 흐름이 들어온다고 보이는데요. 2주차에는 에이스 컵 카드가 떴는데 감정적으로 안정을 받는 새로운 일이 들어온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 카드는 연애운이 상승되면서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 사랑의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월 2주차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진하게 보낼 이 상대방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이때부터 여러분과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썸을 타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12월 3주차에는 에이스 칼 카드가 떴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고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작과 결단력의 칼이 만난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칼을 들었다고 보여요. 12월 연애 흐름에 필요한 조언으로 이 위험 신호를 주의하세요 라는 카드가 떴어요. 지금 들어오는 뉴페이스,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 현재 마음에 두고 있는 인물에 대해 조심하라 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현재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조언 카드는 제대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이 붉은색 신호는 부정직함, 무례함, 바람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모순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도 해요. 특히 이 카드는 어장관리를 하는 경우에 많이 나오거든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으로 러브 카드가 떴어요. 이 러브 카드는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 없다. 그저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신을 아끼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카드거든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대방으로 인한 상처로 다가오는 이 인물에 대한 거부감, 방어 기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멋진 상대가 왜 나를? 이런 생각으로 의심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상대방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력에 매료되어서 첫눈에 반하게 되는 이 상황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카드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은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연애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셀프케어는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서 동물과 시간을 보내라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동물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로 인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사랑을 주고받는 올바른 방법, 방향에 대해 배우게 된다는 카드거든요. 만약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반려동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조언하는 카드이고, 없다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랜선 집사가 되어보세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듬뿍 받는 반려동물의 행동, 눈빛에 주목해보세요. 사랑의 형태는 생각보다 다양하지만 결론은 단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카드를 뽑았으니 분명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카드들도 여러분은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만큼 스스로를 믿고 다독여주시면서 12월 로맨틱한 사랑을 시작해보세요. 그럼 리딩 마칠게요. 주황색 카트를 골라주신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과 함께할 상대방은 누구인지, 로맨틱한 사건들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리딩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연애적인 관점으로 좁게 리딩을 해보면 호감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모습에서 컵 9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의 키워드는 성취와 만족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연애적으로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보이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연애를 해도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과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특히 이 카드는 정서적, 물질적으로 충족하는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속마음에서도 완드의 여왕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가득 갖고 있는 여왕이에요. 특히 키워드가 열정과 자신감인데 타로 카드에서 나오는 여왕들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하고 리더십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대시하면서 연애적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인기가 많은 분으로 보여요. 주변 상황에서 5번 완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연애에서 주변 환경으로 나오면 경쟁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은 이런 싸움에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면 그 인물이 주변에 이성이 없다라고 하시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티키타카가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방과 대화에서 자잘한 마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보여요. 만약 마음속에 호감을 갖고 있는 대상이 없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주변 동료들, 업체 등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소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충분히 갖고 있고 나는 그 일을 잘 해내고야만 말겠다. 이런 믿음이 강하신 걸로 보여요. 이 두 개의 카드의 공통된 키워드는 자신감인데 투닥거리는 의견 충돌을 내가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일적인 면에서는 11월 현재 여러분에게 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12월에 나에게 다가오는 인물이 6페이스인가 9페이스인가를 봤을 때 달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짝사랑, 삼각관계를 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다른 카드들보다 4번을 고르신 분들은 선택지가 2개로 나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타로 카드는 예상하지 못한 인물과 12월 연애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만약 호감이나 썸을 타고 있는 인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인물, 여러분 주변을 맴도는 인물과의 로맨스가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은 사람과 내가 처한 환경을 두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물에 대해 자세하게 리딩해볼게요. 상대방 외모로 거꾸로 매달린 남자 그리고 물고기 자리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와 점성학을 같이 묶은 카드로 2개의 항목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데요. 상대방의 가장 큰 외모적 특징은 남녀 공통적으로 수정처럼 투명한 피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창백한 부분보다는 하얀 편에 속하고 큰 눈망울에 따뜻하고 감성적인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냥하고 우아한 인상을 가진 인물로 많이 해석되는 카드예요. 키는 평균의 통통한 체질이고 외모가 동양보다는 서양적인 느낌이 강한 인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성격으로는 이 칼 7번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의 느낌을 주지만 생각 외로 사람들에게 매우 간대해서 친구, 가족, 공동체에 대해 깊이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서도 특히 복잡한 주제에 대해 깊이 대화와 토론을 나누는 것을 좋아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지적인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넘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이 많아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나 인권, 환경 문제 등에 열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진실과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호감, 반하게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서 이 6번 하우스를 가져오셨어요. 아마 여러분은 상대방의 성격에 호감이 생기다가 연애적인 감정이 확 꽂히는 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카드는 일 혹은 직업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치유, 봉사에 대한 카드예요. 상대방은 친절하면서도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정하면서도 친절한 면에 여러분들이 호감을 갖게 된다라고 보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 반하게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 5번 창의력의 집 카드를 뽑으셨어요. 이 카드는 재미와 게임, 즐거움, 취미, 오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즐겁다, 톡톡 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은근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특히 오락이나 게임 쪽으로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12월 1주차, 2주차, 3주차 흐름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예요. 먼저 썸이나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12월 1주차에 월드, 이 완성이라는 카드가 떴는데요. 여러분이 썸이나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랑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1, 2, 3주차 같은 경우에는 타로 카드에 나온 인물과의 연애 흐름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고 뽑았는데 직관적인 저의 해석은 이 타로 카드에 나온 인물과의 연애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썸,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과의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특히 12월 첫 주에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데 이 월드 카드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 리더십이 성공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12월 2주차에 이 태양 카드가 떴어요. 이 태양 카드는 호감을 갖는 인물, 썸을 타고 있는 이 대상을 카드로 봤을 때 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선 연애 초반에 열정, 긍정적인 연애를 시작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12월 3주차에 여러분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 이 전주에
칼 8번 카드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상황에 5번 완드 카드도 이 카드랑 의미가 비슷한 카드를 가져오셨거든요. 이 카드들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하는 카드예요. 스스로가 상대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카드는 누군가에 의해 구석에 몰리거나 갇혀있다고 느끼는 카드이기도 하고,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현재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과의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찰의 크기가 이렇게 나무에서 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타로 카드에서 칼은 유일하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무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유독 이 상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추가 카드로 타로 카드에서 언급한 이 인물과의 12월 1, 2, 3주차 이 연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타로 카드에서 언급한 이 인물과의 12월 1주차, 2주차, 3주차 이 연애 흐름에 대한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뽑은 카드들인데요. 우선 12월 1주차에 이 7번 펜타클 카드가 떴는데요. 여러분이 기존에 마음에 담아둔 인물과 상대방을 비교하게 되는데, 타로 카드에서 언급하는 상대방에 대해 다시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걸로 보여요. 타로 카드 속 인물은 펜타클을 보며 수학을 할지 좀 더 키워볼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인데, 특히 이 카드는 다양한 방면으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12월 2주차에는 9번 칼카드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을 두고 고민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 카드는 문제에 대해 깊이 몰두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12월 2주차까지는 그 누구도 약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마지막 12월 3주차에는 펜타클의 여왕이 떴어요. 여러분은 긴 고민 끝에 타로 카드에서 언급한 이 상대와 미래를 고려한 연애,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요. 펜타클의 여왕은 안정적인 관계를 뜻하는 카드인데, 서로의 관계가 진실함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연애 흐름에 필요한 조언 카드로 소울메이트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 곁을 맴도는 이 인물이 너에게 진정한 소울메이트다 라고 힌트를 주는 카드인데요. 소울메이트를 한글로 해석하면 영혼의 동반자인데, 영혼의 동반자라는 뜻은 서로의 영적, 개인적 성장을 함께하는 인물을 말해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인물이 여러분과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상대가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그 내면이 깊어질수록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담아둔 대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감과 열정, 그거를 잠시 접어두시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그분이 정말 소울메이트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마음에 담아둔 인연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12월 1주, 12월 2주 이 두 가지 카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메이저 카드이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들을 다 갖고 오셨어요. 우선 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12월 1주차에 타로 카드가 알려주는 대상과 썸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월드카드에서 완성, 결합의 키워드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두 번째 태양 카드랑 두 개를 묶어서 해석을 해보면 12월 1주차에는 상대방이 애착을 갖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연애적 시그널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12월 1주차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확률이 있겠다라고 보여요. 12월 2주차에 태양카드가 떴는데 연애적인 키워드 중에 고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월 2주차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연애를 12월 2주차에 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12월 3주차에 칼카드가 떴어요.
업무적으로 현재 상황을 버텨야 하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보여요. 특히 의견이 불일치되는 상황이 이 나무에서 칼로 바뀐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끈기 있게 버텨야 하는 모습이 예상이 돼요. 이 카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분명 갈등은 있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여러분의 연애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요. 소울메이트라는 이 조언 카드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불안함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꼭 믿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볼게요. 그 사람과의 연애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셀프케어는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 Ground Yourself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12월 3주차에 있을 이 칼에 관련된 부분, 칼 8번에 대한 조언으로 보이는데요. 땅과 나를 연결해서 정서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라 라는 조언인데요. 스트레스나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을 땅에 착지시켜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볍게 한번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걸을 때마다 발바닥과 땅이 이렇게 닿는 감각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마치 여러분들이 나무가 돼서 바닥에 뿌리를 내리는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혼란스러움이 조금은 안정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화분을 사서 가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으로는 더 비기닝스 카드가 났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이 빛나는 일출, 화려한 일출을 표현한 카드예요. 이 카드는 탄생과 재탄생, 부활과 부활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확장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잡아라 라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든 모든 것이 가능한 여러분의 찬란한 새로운 시작이 지금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카드거든요. 밖으로 나가거나 혼자 혹은 모임 등에 참여해서 소소하게라도 활동을 시작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4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는 인물이 있는 분들, 12월에 연애의 분기점을 맞이한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애 흐름은 바뀔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카드를 뽑았으니 분명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운명은 모두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믿고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